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6일 로 후토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가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특집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세트가 전체적으로 공포스럽게 조성이 됐습니다. 해서 오늘 오프닝 경기로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 가부키 워리어즈 대 리아 리플리 이오 스카이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의 승자는 놀랍게도 리아 리플리 이오 스카이가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둘이 이기는 게 놀랍지는 않지만 이 리아랑 이오가 태그팀 챔피언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 팀이 생각보다 오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정을 쌓아서 나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한다면 엄청난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죠. 트리플 H가 숀 마이클스와 함께 DX를 하면서 팀을 했다가 싸우기도 했다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각본을 짤 때 라이벌로 두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그 둘을 일단 팀으로 엮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배신 각본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기 초반부터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 리아 리플리가 카이리 세인을 제압하면서 리아와 이오 팀이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반쯤에 가부키 워리어즈가 리아 리플리를 협동 공격으로 제압했고, 리아가 극적으로 태그하면서 이오가 가부키를 잡나 싶었는데 가부키가 다시 이오를 잡아요. 그러다가 이오 스카이가 리아 리플리와 극적으로 태그하면서 후반에는 리아 리플리와 이오 스카이가 가부키 워리어즈를 완전히 제압하죠. 그러다가 한번 립타이드와 문설트를 가려고 했었는데 아스카의 방해로 무산이 한번 됐다가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립타이드와 문설트 연속기가 나오면서 리아 리플리와 이오 스카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해서 제가 이 경기를 봤을 때 역시 실력자들 모임이라 좋은 경기로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 오점은 카이리 세인이 심판이 커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커버하는 손 밑으로 지나가면서 심판이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1, 2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커버하고 있는 손 밑으로 카이리 세인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저도 살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카이리 세인이 5점을 하나 남기긴 했습니다. 이렇게 카이리 세인이 요즘 경기를 할 때마다 완벽하게 경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나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카이리 세인이 좀 집중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지 않나.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군터가 나와요. 이제 군터의 세그먼트가 시작된 거죠. 뭐 역시나 엄청난 야유를 받으면서 군터가 등장을 했고, 또 한번 존 시나를 언급하면서 이제 팬들을 자극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AJ 스타일스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느낌으로 얘기를 하냐면, 최근 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군터가 존 시나를 은퇴시키고 AJ 스타일스도 은퇴시키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터 앞에 AJ 스타일스가 나오자마자 은퇴 투어가 시작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AJ 스타일스가 나와서 뭔가를 말하려고 해요. 근데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군터가 끊어먹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죠. 그걸 한 3-4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터가 AJ 스타일스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너가 레전드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존 시나를 은퇴시킨 사람이고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 웍 할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터가 마지막쯤에 AJ 스타일스를 무시하는 자극하는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AJ 스타일스가 화가 나서 따기를 때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군터와 AJ가 신경전을 벌이죠. 그렇게 AJ 스타일스는 군터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마이크를 군터한테 던져버리고 그냥 퇴장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백스테이지에서 군터가 에던 피어스를 찾아가서 막 항의를 했고, AJ 스타일스도 거기에 합세를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다음 주 독일에서 열리는 로에서 군터와 AJ 스타일스의 경기가 확정이 납니다. 근데 군터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라 다음 주 독일 로는 군터도 환호를 받으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 팬들의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결국엔 이 둘의 경기가 확정이 났고, 군터가 AJ 스타일스의 탭아웃을 또 받아낼지 아니면은 그냥 기절시켜버릴지, 이런 거는 다음 주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AJ 스타일스도 희생이 되는 건가 아주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맥신 듀프리 대 베키 린치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베키 린치가 이기면서 또 한 번 위미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등극을 해요. 근데 그 이기는 방식이 반칙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기 초반부터 좀 말씀드리면, 경기 초반에 맥신 듀프리가 의외로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베키 린치와 치열하게 막 싸우죠. 그러다가 중반쯤에 갔을 때 앵클락을 쓰려는 자와 그걸 피하려는 자의 대결로 진행이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베키 린치가 앵글 슬램을 시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후반쯤에 가서 또 한 번 맥신 듀프리가 앵클락을 하는데 여기서 베키 린치가 반격으로 자연스럽게 롤업을 하면서 로프를 잡고 핀을 받아내면서 이깁니다. 그렇게 좀 얍삽하게 베키 린치가 이긴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맥신 듀프리가 이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에던 피어스가 재경기를 잡아주겠죠. 아무튼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제가 이 경기를 봤을 때 맥신이 아직 좀 어색한 게 있긴 한데 진짜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어설픈 장면이 있긴 했어요. 근데 맥신은 선수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키 린치의 다음 대립 상대는 아이비 나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까 군터랑 AJ 스타일스가 에던 피어스한테 막 항의하는 장면 있을 때 사실 그 장면 전에 아이비 나일이 에던 피어스한테 불만을 막 표시했거든요.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막 에던 피어스한테 항의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맥신 듀프리가 재경기를 하려는 거를 아이비 나일이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에던 피어스가 러의 새로운 로스터를 발표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본 에반스였어요. 그래서 제본 에반스가 직접 등장하면서 막 신나게 막 나 메인으로 올라왔다 하는 그런 본인의 기쁨을 막 표현을 했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면서 제본 에반스가 공식적으로 로 로스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본 에반스 경기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측면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WWE는 경기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본 에반스는 언더독 스토리를 써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메인에서 제본 에반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버텨내는 게 아닐까. 아무리 지더라도 꿋꿋하게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챔피언을 한번 준다는 거. 그렇게 제본 에반스 장면이 지나가고 WWE가 언리얼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다 라는 예고편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뉴 월드 태그팀 챔피언이 된 우소즈가 나와서 본인들이 베스트 태그팀이다 하면서 뭐 자화자찬도 하고 뭐 여러가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챔피언인 AJ 스타일스와 드래곤 리도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들어갔어요. 뭐 경기를 하진 않았고 그냥 관중석에서 팬들과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특집이기 때문에 일단 얼굴이라도 비추고 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아무튼 그렇게 우소즈의 마이크웍이 끝이 났고, 그 다음으로 위미스 월드 챔피언 스테파니 바케르의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스테파니 바케르가 발에 깁스를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2025년에 이룬 업적들을 얘기를 하면서 막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니키 벨라와 라켈 로드리게스한테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이 부상이 나를 멈추게 하진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마이크웍이 끝나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라켈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스테파니 바케르의 발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피니시도 날렸고 거기다가 체어샷까지 날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로 단장 에던 피어스를 포함한 심판 스텝이 나와서 말리죠. 그러면서 간신히 스테파니 바케르는 체어샷을 맞지는 않았고 라켈 로드리게스는 본인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니 바케르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의료진의 부축을 받고 퇴장을 하죠. 근데 그렇게 백스테이지로 가는 와중에 라켈이 또 한 번 공격을 하면서 스테파니 바케르의 부상이 더 심각해졌어요.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스테파니 바케르의 부상을 더 부각시킨 걸로 봐선 이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라켈한테 한번 주려고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켈이랑 챔피언십을 해서 라켈이 스테파니 바케르의 발을 집중 공격하면서 이기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스테파니 바케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라켈한테 졌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스테파니 바케르 대 라켈 로드리게스의 각본은 생각보다 길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로 또 여성부 경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3경기 연속으로 여성부 경기만 한 거죠. 라이라 발키리아 대 리브 머건의 경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리브 머건이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일단 리브 머건은 록센 페레즈랑 같이 나왔고 라이라 발키리아는 당연히 베일리와 같이 나왔고요. 경기 초반에는 리브 머건이 기선제압 하다가 중반부터는 서로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 록센이 결국엔 라이라를 방해하고 링 밖으로 떨어지는데, 베일리가 그걸 보고 록센을 막 공격하면서 록센은 백스테이지로 도망가는, 베일리도 그걸 따라가는. 근데 그 사이에 리브 머건이 본인의 피니쉬를 날리면서 라이라 발키리아를 이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속적인 여성부 경기로 경기에 집중이 되진 않았어요. 이때쯤에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 뭐 아무튼 이 둘의 1대1 경기를 봤을 때 베일리 라이라
발키리아의 2대2 대립이 좀 더 디벨롭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CM펑크 대 브론 브레이커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기 결과는 CM펑크가 방어를 합니다. 사실 경기 전부터 브론 브레이커가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대관식 하나보다 지금 브론 챔피언 될 생각이 아주 긴장되어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CM펑크가 방어를 했어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고 어차피 브론 브레이커는 올해 안에 월챔을 한번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패배가 아주 큰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경기 시작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경기 초반에 서로 왔다 갔다 제압하면서 경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브론 브레이커가 뭐 파워풀한 모습도 보여주고 스피드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본인이 잘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CM펑크는 주로 계속 당하다가 반격하고 계속 당하다가 반격하는 패턴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브론 브레이커가 더 젊고 세기 때문에 펑크가 좀 맞는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 중에 보차가 하나 났어요. 근데 그 기술이 보차가 났을 때 아주 위험한 프랑켄슈타이너였어요. 그러니까 브론 브레이커가 프랑켄슈타이너를 하려고 점프를 딱 뛰었는데 여기서 CM펑크가 잡지 못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브론 브레이커가 점프를 잘못 뛰어가지고 브론 브레이커가 위에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이게 워게임에서도 이 기술이 아니긴 했지만 브론 브레이커가 위에서 추락해가지고 목 부상을 당할 뻔한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오늘이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진짜 위험하게 떨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뭐 브론 브레이커가 다행히 부상을 당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큰 부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브론 브레이커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CM펑크가 팍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것처럼 보였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거는 선수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뭐 아무튼 다행히 브론 브레이커가 그 보차로 인해 부상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시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공까지 시켰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브론 브레이커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보차났던 장면이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시도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브론 브레이커는 바로 다시 시도해가지고 성공시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브론 브레이커가 진짜 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무서워가지고 또 한 번 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자신감도 재능이지 않나.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브론 브레이커와 CM펑크의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비전이 또 난입을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심판이 쓰러졌고 이 틈을 타서 오스틴 시어리가 CM펑크한테 커프 스톰프를 날리죠. 그리고 성공시켜요. 그리고 핀까지 갑니다. 그 사이에 심판이 일어나서 핀을 해요. 근데 핀폴로 이기진 못했고 펑크가 그걸 이겨냈죠. 그러고 나서 레이 미스테리오와 드래곤 리, 펜타가 나와서 비전 멤버들을 쫓아냈고 이렇게 다시 브론 브레이커와 CM펑크의 1대1 구도로 가는데 여기서 브론 브레이커가 스피어를 준비하면서 뭔가 살짝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나 이제 챔피언 되기 직전이다 하는 한 선수의 느낌? 그거를 브론 브레이커가 보여줬는데 그거를 CM펑크가 피하고 GTS를 날리죠. 근데 그 핀폴을 한번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CM펑크가 파일 드라이버를 썼는데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고 아무튼 CM펑크가 파일 드라이버까지 날렸다. 그러고 나서 브론 브레이커가 기무라 락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펑크가 아나콘다 바이스도 쓰기도 했고 그리고 브론 브레이커가 GTS를 하려다가 STF를 맞기도 했고요. 그렇게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치열하게 경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폴 헤이먼이 CM펑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결국엔 펑크한테 펀치를 맞아요. 그러고 나서 브론 브레이커가 스피어를 날리나 싶었는데 그러진 않았고 스피어를 하려다가 링 밖으로 나가게 됐고 여기서 CM펑크가 수어사이 다이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브론 브레이커가 반격을 해요. 그러면서 CM펑크가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링 아나운서 테이블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브론 브레이커가 갑자기 링 탑로프로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CM펑크를 향해 뛰어듭니다. 그렇게 CM펑크한테 큰 데미지를 주면서 브론 브레이커가 스피어까지 이어가나 싶었지만 여기서 반격을 당하면서 GTS를 받고 패배하죠. 이렇게 아쉽게 브론 브레이커가 챔피언 대관식을 하지 못했고 CM펑크는 방어를 하면서 브론 브레이커를 이겨냈죠. 이렇게 CM펑크의 월챔 방어로 이번 로가 끝이 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성부 경기만 3경기에 남성부 경기는 마지막에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여성부 경기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위민스 디비전을 되게 활성화시키고 되게 집중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트리플 H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는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밸런스를 50대 50으로 좀 잘 맞춰줬으면 합니다. 해서 오늘의 로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평, 실력 있는 남성
여성부 선수들은 다 어디로 갔나?